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지도를 펴보자. 산봉우리에는 이름이 있지만 모래언덕에는 이름이 없다. 모래언덕에 이름을 지어 붙인다 해도 그 이름을 인쇄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지도는 이미 구식이 되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지도와 여행 안내서를 들고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건너기 시작한다. 결혼을 할 때나 직장을 구했을 때도 지도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래땅의 모양이 바뀌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우리는 길을 잃는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지도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여행의 출발이 된다. 중년의 사막을 건널 때 분명한 이정표가 보일까? 10대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폐경기가 닥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는다면, 또는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버린다면, 인터넷에서 안내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변화무쌍한 모래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지도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도가 없으면 마음속의 나침판을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때 혹은 변화의 사막을 건널 때 나침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아준다. 둘째, 우리를 더 깊은 사막으로 이끌어준다. 셋째, 우리가 목적지보다 여정 자체에 중점을 둘 수 있게 해준다. 내 결혼 생활이 종지부를 찍었을 때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그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혼잣말만 되풀이했다. 그때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10살과 13살 난 아이들이었다. 나는 한 집에 같이 살 때보다 아이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면서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내 나침판 바늘이 되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셀커크 산을 떠나 밴쿠버 섬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9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간 다음 배를 타고 2시간은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나도 그곳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해 보았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던 애들 엄마가 그곳에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또 길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 나침판에게 길을 물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라는 나침판의 방향 덕분에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 후 18개월 동안 나는 한 달의 열흘은 아이들이 사는 곳으로 달려가 함께 지냈다.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장기 투숙객용 호텔방을 임대하고 열흘 동안은 내가 요리를 하고 아이들이 집안일을 하였다.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이들이 축구 시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호텔에 투숙할 때 우리는 침대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묻곤 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우리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올림픽 경기 종목 자세로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뛰어다니는 놀이를 했다. 우리 옆방의 여행객이나 출장 온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불평을 하면 그제서야 안내 데스크 직원은 우리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깨달았다. 너무 심하게 뛰어놀다가 호텔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이런 놀이를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정을 다질 수가 있었다. 매달 열흘씩 아이들과 호텔에서 보내면서 나는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부모 노릇이라고 하는 사막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나침반의 3번째 기능은 우리가 좀 더 여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회피한다. 현실이 괴롭거나 지겨워서 또는 목적지만을 생각해서이다. 그런데 방향을 잘 정하면 현재가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나침반 바늘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발밑의 모래 언덕이 수평선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산꼭대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아이들과 해변의 호텔에서 한 달의 열흘을 함께 보내면서 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느끼고 거기에 흠뻑 취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함께 있었고 나는 아버지이며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었다.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침판 방향 측정이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사명 선언문과 같다. 그것은 단순히 목표나 목적지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 또는 존재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건너서 따라가는 방향은 깊은 의미가 있고 명료해야 한다. 산을 타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 마지막 날 또는 그 마지막 시간이다. 목표 달성에만 매달려 인생을 살아간다면 도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우리 안에 있는 나침판은 우리가 여행을 하는 매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준다. 반항적인 10대를 기르다 보면 아이가 집을 떠나서 독립할 때 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될 때를 종착역으로 삼기 쉽다. 그러나 목적지를 목표로 삼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기 쉽다. 매일 아이들과 부대끼는 것이 너무 짜증나거나 힘들어서 아예 거리를 두면 평생 자녀와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그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 어린아이였을 때 나침반 바늘은 대개 깨어있는 시간을 가리켰을 것이다. 이 시간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절하고 당연한 방향으로 떠오르는 것 같았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할 방향이 바로 이쪽이 아닐까? 이러한 방향 지침에는 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인내하라. 그 순간에 몰입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라.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라. 하느님을 믿어라 등과 같이 말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향 지침으로써 인생과 변화의 사막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준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건전하지 못한 방향을 따르기도 한다. 우리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칼날을 세우고 다닐 수도 있으며 남에게 시비를 걸 수도 있다.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바르지 못한 방향을 따라갔을 때도 있었음을 깨닫는다.